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다산 선생의 그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했던 다산 정교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초탄탄 경제교실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제 이제 이론이라든지 어떤 경제를 갖다가 보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초를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제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것은 이 공기나 물처럼 그리고 환경처럼 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필수 불가결한 이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경제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책자라든지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지식을 갖다가 흡수할 이제 기회가 대부분 이제 없는데, 그건 뭐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교육 탓이기도 하고 다른 이제 요인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지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어떤 기초가 없이는 이런 어떤 경제 현상들을 갖다가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1990년 이전에는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자본주의가 어떤 그 대결 구도로 있으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의 신경이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대결로 이제 이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공산주의가 물론 이제 그 저 위쪽에 그 북한이 남아 있긴 하지만 북한도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몰락을 갖다 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사가 이제 돈 문제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문제로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칼 마르크스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라고 해서 생시몽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칼 마르크스가 이제 체계화했죠. 그래서 이제 이 체계화된 이론을 1910년, 17년에 이제 소련이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어떤 실험을 갖다가 했다고 볼 수 있죠. 1917년서부터 1990년까지니까 약 6, 70년 동안 이제 구소련하고 동구권, 기타 이제 중국은 뭐 지금도 이제 체제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만은, 시행을 갖다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목적이란 건 아마 대부분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암묵적인 그리고 때로는 명시적인 이제 목표를 갖다 가지고 이제 경쟁을 갖다 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 사회주의 혹은 이제 공산주의가 시행을 해서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해서 실험을 갖다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실패를 갖다 했느냐면은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인 그 이기심, 개인주의, 자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무시를 했다는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갖다가 무시하고 어떤 제도를 갖다 시행하게 되면은 실패를 하게 된다 하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 결론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문, 뭐 라디오, 텔레비 이렇게 해서 또 인터넷 강의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은 이걸 갖다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해보면은 그냥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제가 시간이 만약에 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양적 완화 이제 그 문제도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요번 시간에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경제 관련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그 혼란만 이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요번 강의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갖다가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가급적 쉽게 이제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렵게 느끼는 이제 통계나 그래프, 함수, 또 이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갖다가 쉽게 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통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함수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통계나 그래프 함수를 갖다 전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야만 이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구 나오는 어떤 그 경제 용어들, 시사적인 용어들은 일단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경제를 이 카테고라이즈, 범주화를 갖다가 시켜서 어떤 프레임에 넣어 가지고 일단 그 프레임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LTV다 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용어들이 어디에 이제 들어가서 어디에 속해서 어떤 작용을 갖다 하는가 하는 이제 문제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용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가 이제 다 뭐 적당한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바라바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분산이 돼서 이야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초를 갖다가 잡아 나가는데 그 기초를 갖다가 잡아 나가는 어떤 방법은 첫째는 이제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사진은 요것들이 이제 헌책방 내지는 이제 쓰레기에 있는 이 책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갖다가 뭐 이렇게 무슨 이 지식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구 이렇게 이제 버려져 있으면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 어떤 책장에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깨끗하고 어떤 책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건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책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카테고라이즈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제 기초를 갖다가 잡아나는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아까 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요런 어떤 책장을 저는 이제 요렇게 이제 경제 구조 이제 책장을 갖다가 해서 요 각 방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라는 이제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경세제민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경세제민이라는 말을 갖다 그대로 이제 하게 되면은 세상을 다스려서 이제 백성을 구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이죠. 경세 그리고 제민. 네. 물론 이제 이 경제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서양의 이제 문물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에코노미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생각하다가 이제 경제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아시죠? 위나라 이제 임금이 되는 왕이 되는 이제 조조의 아들 조식이 조조한테 올리는 이제 상소문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세제민하여 뭐 백성을 갖다 구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했겠죠.
근데 뭐 조조하고 조식 뭐 이 얘기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뭐 따로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조조라든지 조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이제 그 시인이자 문장가였습니다. 그러면은 경제하고 어떤 그 대응되는, 함께 이제 많이 쓰이는 어떤 그, 또 요즘 저기 문과 쪽에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다 받아야지 갈 수 있는 이제 경영학과가 있죠. 이 경영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개 기업에서, 하나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고, 이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이제 것에 관한 어떤 학문이라고 한다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 국민 전체, 뭐 한국 경제면 한국 경제 전체를 갖다가 놓고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그 에코노미라고 하고, 또 경제학은 이제 믹스를 갖다 붙여서 에코노믹스라고 합니다만은, 요 에코노미라고 하는 말의 이제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오이코스라는 것은 이제 집을 뜻합니다. 집. 그리고 노미아, 집을 갖다가 관리한다 하는 이제 그 말에서 이제 어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코노미라는 말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경제라는 말을 갖다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쓰는데, 아무거나 이제 경제라고 이제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경제라는 말의 이제 쓰임은 돈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정치 쪽에서 이제 경제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 할 때는 국민들을 갖다가 이제 잘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정치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그게 거짓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국민을 갖다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이제 의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라는 갖다 말을 쓸 때는 국민들을 갖다 잘 살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가게나 기업은 뭐 조금 다르겠습니다. 개인한테는 전략의 의미로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경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전략을 갖다 하는 거다. 전략을 갖다 해야지만 그 어떤 부가 쌓여진다. 그런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이란 말도 이제 많이 쓰죠. 경제적이란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다가 얻는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경제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쓰이는 말은 이제 효율, efficiency라고 하죠. efficiency. 그리고 이제 효율적. 그리고 경제적이란 말하고 효율적이란 말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이제 그 의미로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 경제인이란 말도 이제 그 신문이나 뭐 라디오나 이렇게 이제 그 잡지나 이런 데서 이제 가끔 쓰는데, 원래 이제 그 뭡니까 뭐 호모사피엔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뭡니까 저기 학문적인 용어, 아마 저기 라틴어에서 나온 이제 얘기죠.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합니다. 경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물을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의미로는 합리적, 타산적, 계산적, 아니면 이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이제 의미를 포함해서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직업적으로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가 이제 크게 되면 이제 기업가가 되는 거죠. 기업가들이 이러한 속성, 사물을 갖다 경제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이러한 속성을 갖다가 이 기업가들은 대부분 또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업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인이라고 하고, 이 경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단체가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가 한 2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요 경제인이 기업인이란 말로 이제 쓰입니다만은, 사실은 뭐 꼭 기업인이 경제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물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경제를 갖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현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적은 자원으로 이제 보다 많은 효과를 갖다가 가지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두가 경제인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경제의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무엇이냐? 이 많은 이제 경제가 있는데, 이 경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이 있지만은, 어떤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제 재화는 유한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제 뭘 이렇게 갖고 싶은 이제 욕망이죠. 갖고 싶은 이제 욕망은 많지만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화는 한정이 돼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쉽게 표현을 갖다 하면은 사고 싶은 이제 거는 상당히 많은데, 너무 많은데 돈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도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옵션으로 부자되기에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강조를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경제의 이제 기본 원리, 특히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이제 기본 원리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도 이제 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공짜로는 안 되죠. 그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말로 하게 되면 항상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갖다 해야지요. 자기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게 무엇이든 상대방이 필요로 한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주고 그 대가로 자기가 필요한 걸 갖다가 받는다.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기브 앤 테이크를 갖다가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짜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 경제의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갖다가 얻는다. 아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익도 되고 만족도 되는 거죠. 이 기본 원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 요것은 이제 그 1776년도에 발표를 했던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오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작동을 갖다가 한다. 이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 경제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 원리입니다.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경제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의 원리가 경제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결정으로 생각을 갖다 해도 거의 설명이 되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만 이제 알게 되면은 거의 모든 것이 요 시장 원리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의 원리로 대부분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및 가격 결정의 원리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피상적으로나 뭐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생활, 경제 생활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가격의 이제 그 어떤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제 가격의 원리라는 것은 이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인 어떤 그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동적으로 이제 그 균형을 향해서 나가가는, 그리고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요, 가장 좋은 선을 이제 달려가서 향해서 이제 간다. 그 좋은 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균형,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 균형 상태가 해서 달려가지만 이 균형 상태는 다시 또 깨져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균형이 되는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런 이제 속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경제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잘 이해를 갖다 하시고, 어떤 구석구석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나오고 이 가격이 어떻게 이제 결정되는가만 생각을 갖다 하셔도 이 경제의 기본 논리의 반은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전에 그 어떤 틀이라든지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지식들, 경제 용어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이해를 갖다가 하시게 되면은 훨씬 그 경제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고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편합니다. 요런 어떤 그 구조는 사실은 제가 다른 책에서나 다른 사람의 강의에서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최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갖다가 하시기가 이제 편하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이걸 갖다 경제라고 보면은 아래 위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고를 갖다 아래 위로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시장과 이 경제 체제입니다. 아까 이제 공산주의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경제 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어떤 체제, 그 사회를 갖다가 이제 바치고 있는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룰링하는,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이론, 세계 경제, 정치나 정부, 경제 정책, 경제 철학, 기업 경영,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쪽으로 가서는 노동하고 고용, 재정하고 세금, 통화, 경기, 국제 수지,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은 국민소득을 만들죠. 조금 이제 이해가 이제 처음에는 안 가실지도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차차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제 그 국민소득이 이제 가장 가운데 와서 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은 다른 이제 모든 것들은 요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존재를 갖다가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전체 틀 속에서 말이죠. 개개인, 그러니까는 일반 이제 가게라고 이제 하는 가게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요런 어떤 것들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갖다가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전체적인 거고 요 하나하나로 전체적으로 이 책이 수십 권씩 수백 권씩 이제 이 세계적으로 보면 다 있고 이 각각에서 또 박사학위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이라든지 이 어떤 그 박사 논문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요 안에서 이루어지죠. 요 안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얘기를 갖다 못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경제 문제를 갖다 보는데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를 갖다가 굉장히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틀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 봐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 구조도라고 해서, 시장은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경제 이론은 이제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제 다 이제 통화물가 다 이제 경제 이론입니다만은, 현대사에서 가장 크게 이제 어떤 경제 이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클래시컬, 고전 학파와 케인즈 학파, 케인지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두 개의 차이는, 앞으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강 이제 겉모습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그냥 내버려 둬라. 지가 알아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쪽으로 주장을 갖다가 하고 이론을 갖다가 펴나가는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죠. 이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갖다가 해야 된다. 특히 경기 조절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제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신념을 갖다 가진 이론을 갖다 가진 이제 그 학파입니다. 이제 어느 게 절대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논외고 이런 학파들이 있다 이제 하는 것만 이제 여기서는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부분에서는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어떤 GNP 상위 국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어떤 힘을 갖다 가진 이제 나라들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가 이제 깊은 나라들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정치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연관이 깊은 나라는 역시 이제 미국이겠죠. 한때는 뭐 미국이 기침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나라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몸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세계 경제 안에서는 미국 경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이제 EU 경제 EU라는 것은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유니언이 된 거죠. 유럽 유나이티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특색을 갖다 가진 그리고 다른 통화를 갖다 가졌던 나라들이 EU라는 하나의 그 어떤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교류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이제 중국. 그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갖다 미치고 지금도 뭐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경영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하고 이제 경영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제 기업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있고 정부가 있지만은 이 기업이 없으면은 이제 경제라는 거,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 경제라는 건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왜 이제 경제의 이제 핵심이냐 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을 갖다 하기 때문이죠. 생산을 갖다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가가치를 가게,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한테도 주고 정부한테도 나눠주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야말로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자 자본주의 전부죠. 예. 이제 경영 쪽으로 이제 기업을 갖다가 움직이는 이제 경영 쪽으로 가면은 이제 회계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 뭐 요즘 이제 가끔 TV에서 이제 분식회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갖다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뉴스를 갖다 듣는다든지 할 때 요 기본적인 회계 문제를 갖다가 이 지식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 경영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또 큰 문제가 이제 관리 문제죠. 관리, 인사 관리, 뭐 생산 관리,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경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이제 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기업이 어떤 사적인 이윤이 됐든 이제 공적인 이윤이 됐든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모티베이션은 대부분 거의 100%가 이윤 동기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갖다 좀 더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 동기를 갖다 가지고 기업을 갖다 경영해서 나오는 이윤을 적절하게 이제 분배를 갖다 한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수행을 갖다 하는 것이 이제 기업입니다. 정부나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본주의 경제의 세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은 이제 경제 정책을 갖다 내놓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이 있어서 공화당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적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개혁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씁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집권을 갖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도 조금 색깔이 변하고 경제 정책도 이제 색깔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정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이제 경제 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거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죠. 이제 크게 이제 통화하고 물가. 통화하고 물가는 다릅니다만은 같이 이제 볼 수도 한 묶음으로 이제 볼 수도 있죠. 통화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마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뭐 돈이라고 할까요? 이 돈이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기고 국민 경제 정체적으로는 이 돈이라고 하는 통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경제를 갖다 이루고 있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고용이라든지 이제 노동. 고용 노동은 사실은 이제 공급자가 가게죠, 가게. 일반 개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하고 이 가게. 그러니까 상품에 있어서는 기업이 이제 공급자입니다만은 이 어떤 기업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 노동에 있어서는 가게가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분야로 이제 재정하고 세금 이제 분야가 있는데, 재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예산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흔히들 세입, 세출, 뭐 지금 이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갖다가 이제 편성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재정하고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 재정하고 세금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요 이제 그 지출 국민 소득에서 정부 소비하고도 이제 바로 닿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경기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 문제. 요즘 뭐 불경기다 하는 이제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경기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GNP하고 같은 문제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이 GN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명확한 아주 그 분명한 어떤 숫자입니다만은 요 경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현재 느끼는 감이죠, 감. 굉장히 이제 작년보다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아주 뭐 죽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경우 GNP가 이제 작년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감으로 느끼는 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GNP의 결과하고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이제 국제수지 문제, 무역수지 문제, 경상수지 문제, 자본수지 문제, 요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쪽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것들, 가장 이제 면적을 갖다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 구조도 내에서 이자율하고 환율이죠. 그만큼 각 분야에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자율하고 환율이 이 전체를 갖다 또 다 지배한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내는 이제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국민소득은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아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업이 생산을 해서 이 나오는 부가가치를 분배를 갖다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요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은 언제나 일치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생산 국민소득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국민소득 개정상으로 이제 보면은 생산 국민소득은 농림업 부문과 관공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그 통계를 갖다 준비를 해서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한 80년부터 이제 통계가 나오는 데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이제 지금 이제 농림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관공업 분야가 약 30% 정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한 60% 정도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아웃풋, 생산 국민소득은 대강 요런 정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를 제외하고 요거는 이제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 국민소득에 가서는 결국 이제 요런 어떤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원천은 이제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국민소득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생산에 기여한 그 요소들, 생산에 기여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생산성만큼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임금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노동과 고용 분야에 있어서 기업에서 일을 갖다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받는 기업의 노동력을 갖다 공급을 하고
그 가격만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흔히 뭐 빌딩 투자를 갖다가 한다, 뭐 하는 이제 할 때 이제 그 받게 되는 이제 지대. 예. 지대라고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은 땅 지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이윤이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쓰는 게 맞습니다만은 요 이전에 이제 이자가 있죠. 이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가게가 노동을 갖다 공급해서 받은 임금을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해서 은행에 맡겼을 때, 아니면은 직접 자기가 어떤 그 돈이 필요한, 돈을 수요하는 기업한테 맡기게 됩니다. 물론 전부 다 기업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맡겨진 돈에 대한,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를 갖다 이제 받는다 하는 게 이제 이자죠. 그리고 이제 요 생산을 해서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이제 지불을 갖다 하고 남는 다음에 남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 아까 회계학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이제 이익이 되겠죠. 순이익 혹은 경상이익. 뭐 이런 이제 해서 요 이익이 이제 이윤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출 국민 소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소비죠. 소비는 이제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로 이제 나눠집니다. 대강 이제 요게 한 60% 정도 되겠죠? 60% 되네요. 어쨌든 이제 총 소비는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소비 플러스 뭐 민간 비영리 단체 소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갖다가 찾아보시면서 전체적인 것 갖다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이 이제 바뀔 때마다 기업들 찾아가가지고 또 투자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그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이제 기계설비 투자하고 이제 건설 투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수출과 수입이 있는데, 항상 이제 대부분 수출에서 수입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다시 쓰면은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없다면은 수출 수입은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소비와 투자로만 이제 이루어집니다. 대강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 용어라든지 새로 나오는 이제 용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늘 조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은 한 5분 정도 남는다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안 주게 되면은 이제 다음 그걸 이해를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 밑부분에 이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남대문 시장, 이게 노량진 시장, 이게 이제 롯데 백화점인가요? 이게 CU, 할인점, 주식시장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그리고 이제 세계시장이 있죠. 세계시장. 이제 이 옛날에는 이게 이제 남의 이제 나라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들, 상품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가서 어디에서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갖다 다 만날 수가 있죠. 제가 한 20년, 15년 전에 이렇게 유럽에 갔을 때 우리나라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갖다 보고 굉장히 이제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상품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이제 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중국 제품, 뭐 일본 제품에서 다 이제 경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갖다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제품들이 팔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좋은 일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시장의 기능. 시장의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그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파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만들어진 거는 옛날 그 유럽 아니면 이제 뭐 중국 아니면은 저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자급자족이었죠. 처음 이제 그 경제생활 할 때는. 근데 이제 처음에 자급자족을 갖다가 하다가 어떤 걸 갖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농산물이라고 할 때 농산물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수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확이 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일을 갖다 하면서 이제 그 농산물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고받고 처음에는 이제 물물교환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시장 다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 가면은 이제 온갖 상품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지금 뭐 그 가끔 이제 대비가 되는 이제 우리 그 북쪽에 있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생겨서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판다고 하는 뉴스를 갖다가 이제 접하게 되죠. 이제 시장주의 혹은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 하면 침투를 하는 거고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왜냐? 이게 이제 그 결국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장의 기능 중에 이제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농산물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시장이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시장이 이제 그 기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매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 호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갖다 부르는 거죠.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하면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공급자, 물건을 갖다 파는 사람은 최대한 가격을 갖다 많이 받으려고 하고 수요자는 이제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네. 요런 어떤 이제 시장의 기능,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리뷰를 갖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요 이제 기초탄탄 경제 교실을 어떤 열게 된 어떤 그 배경,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어떤 경제를 틀에 넣어서 프레임에 넣어서 이제 설명을 갖다 한다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그 유튜브나 제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 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번이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 갖다 하시고 하나씩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해 주시기를 갖다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씩 설명을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네.